때는 신라 후기의 왕 흥덕왕 때의 일입니다. 신라는 유난히도 외적의 침입을 많이 받았습니다. 건국 초에서부터 말기까지. 그리고 흥덕왕 때에도 어김없이 외적들이 쳐들어왔었는데요. 이에 흥덕왕은 다시 한번 쳐들어온 대규모 외적 선박들을 물리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지 신하들을 불러놓고 논의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한 신이 나타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임금이시여, 태백산에 가면 의상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그 의상 대사는 실로 화엄 중에 화신입니다. 그 대사님을 모시고 동쪽 해안으로 가면 산이 하나 있는데 그 산에는 오색 찬란한 무지개가 피어 있고 그리고 금빛 우물 속에 물고기들이 논일고 있습니다. 그곳에 가서 7일 밤낮으로 열심히 기도를 드리면 아마 좋은 결과가 있을 것입니다 라고 얘기해 줍니다. 왕은 그 신인의 말을 듣고 목욕제계를 한 뒤에 7일 밤낮으로 산 밑에서 기도를 드리자 실제로 미륵불과 비로자나불 그리고 여러 대중들이 귀중, 범중, 그리고 신중 각각 1천이 병기를 들고 내려와서 신라를 보호해주게 됩니다. 이들은 병기를 들고 외적들을 물리치게 되고 그 뒤로 이 산을, 기도를 드렸던 산을 금정산, 즉 금빛 우물이 있는 산이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그 금빛 우물이 있었던 산에서 기도를 드리고 부처님의 가피로 나라를 막았으니 그거를 감사하는 마음으로 사찰을 지었는데 의상대사가 지었다는 사찰이 바로 신성한 물고기라는 사찰, 바로 범어사입니다. 그렇게 오늘의 저절로 간다 팀은 금정산 범어사를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절턱 낮추기 프로젝트 저절로 간다. 그런데 말입니다. 흥덕왕과 의상대사 사이에는 무려 150년이라는 기간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설화는 결국에 사실이 아니라는 것인데 왜 150년의 간격을 떨어지고 살아있었던 의상대사와 흥덕왕이 하나의 설화 속에서 모여 있었을까요? 금빛 우물의 금정산과 신성한 물고기의 범어사에 얽힌 이야기를 지금부터 조금씩 풀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의상대사는 화엄종을 창시하신 분으로, 화엄종을 우리나라에 들여오신 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이제 원효대사와 같이 얽혀서 얘기가 되고 있고 진골귀족 출신의 교종을 장려했던 분으로 알려져 있죠. 그 의상대사가 이곳 사찰, 즉 범어사를 이미 창건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그게 150년 정도 지난 이후 흥덕왕 때에 와서 다시 크게 중창되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상대사와 흥덕왕이 하나의 설화 안에 모여 있는 것이죠. 그리고 재밌는 거는 이 범어사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면 병기를 가지고 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필이면 뭐 보물을 가져온 것도 아니고 병기를 가져왔다? 그 얘기는 범어사를 지었을 때의 기능이 결국에 수도 방어 또는 해안 방비의 목적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라의 수도는 당연히 경주, 금성이었고요. 그것을 거쳐가기 위해서 외적들이 많이 출입하는 곳, 바로 동래가 이곳 부산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범어사는 그것을 방비하는 기능으로서 병기를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그것이 바로 비보사찰, 즉 비밀리에 보호하는 사찰이다 라고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것이 임진왜란 때 범어사가 불타게 되는 원인 중에 하나를 제공하게 되죠. 임진왜란 당시에 사찰들이 많이 불타지는 않습니다만 유독 이 범어사만큼은 임진왜란 때 모두 불타게 되는데 그것은 불교를 억압해서라거나 아니면 범어사가 꼴보기 싫었다거나 하기보다는 이 산속에 숨어있는 범어사가 사실상 군사기지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었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추측이 가능합니다. 자, 저희는 지금 범어사의 초입, 즉 일주문에 나와 있습니다. 제 위에는 금정산 범어사라고 적혀 있고 그 가운데에는 일주문이라는 글자 대신에 조계문이라는 글자가 적혀 있고요. 제일 왼쪽, 제일 오른쪽에는 선찰대본산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의미는 나중에 파악하도록 하고 여러분들 눈에 제일 먼저 들어오는 거는 바로 일주문의 매우 독특하게 생긴 형식입니다. 이것은 얼핏 잘못 보면 그냥 그대로 뒤로 넘어가게 생긴 구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간의 안정장치가 되어 있나라고 생각하고 봤더니 얘가 조금 물고 있습니다.
얘가 조금 문 것만으로 이것이 튼튼하게 유지가 될까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 이 친구는 두 가지 안정장치를 해놨어요. 자, 첫 번째는 이 석주가 뿌리 깊이 박혀 있다는 것입니다. 뿌리 깊이 박혀 있어서 이 석주가 뒤로 넘어가지 않는 상황에서 이 나무가 밑으로 홈을 파서 아구를 먹고 있기 때문에 이 친구도 뒤로 넘어가지 않는 상황에서 얘의 하중이 돌을 짓누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석주 모양의 일주문은 석주 모양으로 지어진 게 처음부터 지어진 것은 아니고 1700년대에 와서 이렇게 바뀌게 되고, 그 전에는 그러니까 임진왜란 이후에 이제 광해군 때 다시 짓게 되는데, 그때는 나무 기둥으로 세웠다가 약 100년 정도 지나서 석주로 세웠을 때 그 이후로 이 일주문은 크게 파손된 것이 없이 그대로 유지된 것으로 보입니다. 흙 이렇게 한 다음에 퐁 한 게 아니라 돌들로 기단을 다진 다음에 얘를 꽂았어. 그러면 이 속에는 그 잡석들이랑 얘랑 이렇게 있는 거고, 얘는 그럼 그 위에 걸친 거야? 걸친 거고, 여기 밑에 홈이 파여져 있어서 끼운 거야. 레고 끼우듯이. 이 안에 홈이 있어? 얘 이 나무 안에 홈이 있어서 홈이 아구를 먹은 거야. 얘도 안 흔들리고, 얘가 그렇게 안 보이지만 무겁거든? 그래서 이 홈을 이렇게 먹은 상태에서 이렇게 끼운 거야. 자, 이곳 금정산 범어사의 경우에 굉장히 유명한 것이, 여러분들이 자료 화면으로 둘러봤을 아름다운 산세도 있지만 특히 이 일주문부터 뻗어서 나가서 대웅전까지 도달하는 길이 매우 아름답습니다. 그런데 오늘의 테마가 바로 여기에서 나오는데요. 웬만한 여러분들은 사찰이 일주문부터 천왕문부터 부리문부터 그리고 종루 그리고 대웅전까지 거쳐 나가는 길이 한 일자로 이렇게 쭉 반듯하게 이어져 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곳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지난 시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사찰은 보여주고 싶은 것만 보여주고 감추고 싶은 것은 감추는 구조물입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여러분들 앞에 궁궐처럼 모든 구조를 다 보여주지 않고 일부러 조금씩 틀어놨습니다. 충분히 일직선으로 만들 수 있었던 요 일주문, 뒤에 있는 천왕문, 뒤에 있는 부리문, 뒤에 있는 보제루, 그 뒤에 있는 대웅전까지 5개의 건물을 모두 조금씩 각도를 틀어 놓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자료 화면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한 곳에서 봤을 때 그 뒤에 있는 건물이 항상 비스듬히 옆으로 치우쳐져 보이는 이유가 바로 그것 때문이죠. 자, 그러면 조개문부터 살펴보고 안쪽에 있는 문인 천왕문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조개문에서 아마 보시면 알겠지만 천왕문까지의 길도 이 길과 옆에 있는 계단이 조금 틀어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시선을 뒤에 있는 부리문까지 제대로 못 들어가게 차단해 놓은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천왕문은 제대로 볼 수 있지만 그 뒤에 있는 부리문은 절반 정도밖에 볼 수 없는 상황에서 그 뒤에 있는 보제로는 전혀 보이지 않는 그런 건축 양식을 띠고 있습니다. 다만 천왕문에 대해서는 우리가 월정사에서 이미 살펴봤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설명을 생략하고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저희가 마주하는 문은 불이문입니다. 여러분 신토불이라는 말 들어보셨을 텐데, 신토불이 할 때 불이는 서로 다르지 않다, 똑같다, 둘이 아니다, 하나이다, 뭐 이런 뜻을 갖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불이문이라고 하는 것은 진리는 둘이 아니다, 즉 하나이다 라는 뜻을 담고 있고요. 이렇게 세 개의 산문, 그러니까 산문이 아니라 산문, 조개문, 천왕문, 부리문 중에 세 번째 문인 부리문이 해당하고요. 마찬가지로 여기도 들어오실 때 보면 길이 계단과 문이 역시 틀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옆에 펼쳐져 있는 담벼락 역시 문 가까이 갈수록 오른쪽으로, 그러니까 양옆으로 크게 퍼져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놀랍게도 가운데 있는 길, 왼쪽에 있는 담벼락, 오른쪽에 있는 담벼락 어느 하나와도 대웅전의 중심 부분하고 일치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이 세 가지 모두가 여러분들의 시선을 보제루로 확장시켜 주면서도 그 뒤에 있는 대웅전과는 축을 틀어놨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부리문을 지나가더라도 보제루가 한눈에 들어오지는 않는 상황까지 연출이 됩니다. 사찰이 여러분들에게 보여주고 싶은 것만 보여주는 거예요. 감춰놓는 겁니다. 이렇게 부리문을 완전히 다 통과하고 나면 문 앞에 보제루가 보이게 됩니다. 이 보제루는 원래 과거에만 하더라도 문이
이제 밑으로 바로 내려가는 게 아니라 오른쪽에 있는 종로를 끼고 오른쪽으로 돌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오른쪽으로 돌면 대웅전이 정면에서 바라보는 게 아니라 우측 측면에서 바라보게 되는데, 그 측면에서 바라보는 뷰가 사실 이 사찰에서 가장 공들인 뷰이기 때문에 우리는 보제로 밑으로 들어간 상황에서 바로 대웅전으로 들어가지 않고 종로 쪽으로 한번 꺾어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제로라고 하는 거는 모두 다 구제하겠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저기 안에는 그래서 주로 살법전처럼 쓰이는 건물입니다. 어린이 법회가 열리고 있었어요. 아까는 애들이 노래를 부르는데 아무도 따라갈 수 없는 노래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너무 고음이라서. 한번 보제로 밑으로 들어왔다가 종로 오른쪽으로 빠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제로 보제로 보제로. 근데 오빠 우리 보제로 1편에서 끝나는데? 1편에서? 어. 아, 그럼 안에 들어가서 보이는 게 2편이었나? 네, 그렇습니다. 2편입니다. 2편에서 뵙겠습니다. 사람 너무 많다 진짜. 나 진짜 아니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괜찮니? 넌 안 쪽팔리니? 나는 괜찮아. 넌 진짜 괜찮아? 응. 내가 뭐 문제될 게 뭐 있어? 문제 될 거는 나도 없긴 한데 문제만 없어.